자, 오늘은 단기간에 MySQL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실제로 뭐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좀 구조화된 어떤 틀에 넣어서 작업을 하려면 대부분 이제 테이블에 넣고 작업을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첫 시간 설문 결과를 보면 지금 이 클래스 학생들 중에서 한 반 이상은 SQL 쿼리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한 2, 3주 정도에 걸쳐서 그 SQL 쿼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.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긴 했지만 내가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테이터스 체크를 해봤는데 동영상 강의를 좀 한참 있다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.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동영상 강의를 보는 동영상 강의 실제로 보는 거는 되도록이면 해당 수업하는 그 하루 안에 봐줬으면 하는 게 내 부탁 사항입니다. 물론 이제 동영상을 일주일 동안 게시를 하겠다.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보면 퍼포먼스 체크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예제 코드들을 제시를 하고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 삼아서 따라가 보면서 실제 첫 번째,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얼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PC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심플한 문제들 다루는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연습 삼아서 따라갈 예정이에요. 근데 뭐 이거 일주일 동안 보면 되니까 하고 그 시작 자체를 한 뭐 4, 5일 지나서 시작을 하게 되면 과제 제출하는 듀를 맞출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서 좀 스케줄링을 잘 해줬으면 하는 게 부탁이고, 그 다음에 지금 뭐 뉴스나 이렇게 보면 온라인 강의가 2주 더 연장이 됐는데 앞으로 또 연장이 더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온라인 강의가 지금 현재 2주 연장이 됐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연장이 되면 학교 차원에서 실시간 강의를 하라고 레코멘드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강의 준비를 해달라고 메일을 받았는데 뭐 그런 학교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드옵 환경에서 우리가 코딩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지금 사실 개인 PC 사양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를 떠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시간처럼 실시간 강의로 돌릴 수 있는 뭐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.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일단은 지금 잡혀 있는 온라인 강의 시간까지는 녹화된 이 그 동영상 파일을 올리게 될 텐데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지만 동영상 시청하는 것만은 그 해당되는 수업일에 맞춰서 봐달라라는 게 내 부탁이고요. 그 다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그 트레디셔널한 컴퓨팅 기술에 숙달한 개발자들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컴퓨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빅데이터 컴퓨팅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공부해서 짜보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실제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. 근데 지금 이제 이 클래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부생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전공이 있어서
컴퓨팅이랑 관련된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렇기 때문에, 아니면 또 지금 많이 들은 학생들도 있고 전국인 학생들도 있어요. 그래서 클래스에 지금 속한 학생들이 컴퓨터공학 관련된 스킬셋이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그 많은 과목을 듣지 않았고 뭐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학생들은, 내가 앞으로 그 파트별로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듯이 관련된 뭐 어떤 튜토리얼이나 관련된 동영상들을 제시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, 오늘처럼 이렇게 내 어떤 특정한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,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그 머티리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. 반면에 어떤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SQL 쿼리 나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, 뭐 이런 학생들은 올려놓은 강의 동영상만 리마인딩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, 뭐 알려준 튜토리얼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공부하던가 뭐 그런 단계는 스킵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아는 것과 비교해 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빅데이터 컴퓨팅 과정에 이 과목의 후반부라기보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버전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뭔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 스레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조금 익숙해지면, 그 다음에 원래 본 과목에서 하려고 했던 스파크 하둡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구현해 보는 거, 그게 이제 이 과목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런데 이제 스파크 하둡 환경에서는 MySQL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하이브 SQL이나 스파크 SQL, 그러니까 스파크 하둡 그 아키텍처에서 지원을 하는 SQL 문들을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주는 그 자료들은 MySQL 기반의 SQL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. 왜 MySQL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, MySQL이 가장 기본적인 SQL이기 때문에 MySQL에 있는 쿼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 하이브 SQL이나 스파크 SQL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. 사실 SQL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을 할때 그 DBMS가 제공을 하는 API에 해당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이썬 개발을 하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펑션들을 콜해서 쓰는데, 그런 펑션을 쓸 때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 뭘 주고 리턴 타입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랭귀지 공부를 하는 거죠. SQL 쿼리도 똑같은 차원에서 각각 SQL 쿼리마다 동일한 뭐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스페시파이 해야 하는 내용들이 틀린 거죠. 뭐 그런 거를 아는 게 SQL 쿼리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,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MySQL의 쿼리에 대해서 익숙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형태의, 그러니까 하이브나 스파크 SQL 같은 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2주차, 3차 시에 그 동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. 한 70분 정도 된 동영상인데, 유튜브에서 열심히 서치를 해 봤는데, 뭐 뎁스나 아니면 그 동영상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이제 맨 첫 부분에 보면 MySQL 설치하는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강의자가 강의하는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쭉 그 랩 문제 같은 것들 이제
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잠시 포즈하고 따라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가면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도 사실 그 동영상은 다 봐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그냥 뭐 편하게 보면 되는 거고,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그 MySQL 튜토리얼대로 MySQL 이제 설치한 다음에 실시간에 따라가기 좀 어렵다, 뭐 그럴 수 있겠죠. 그런 학생들은 지금 알려주는 이 사이트에 가보면 MySQL 쿼리에 대한 그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예제 코드들이 나오고, 그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하면 테이블에 대한 어떤 쿼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따라가기에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.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, 그거를 지금 혼자서 다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, 적어도 스파크랑 하둡 들어와서 다시 또 이제 파이스파크나 뭐 하이브스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할 텐데, 그게 지금 이 과목이 뭐 쿼리를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니까 거기 있는 쿼리를 풀셋으로 설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. 그러니까 예제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뭐 조인을 하는 예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하는 예제가 나올 수 있는데, 그럼 이제 그 예제를 하나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면 그 딱 예제에 있는 그 쿼리만 쓰질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럼 다른 쿼리를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, 어,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섹션 1에서 5까지, 그 다음에 10, 12, 13 섹션 정도는 지금 보라는 그 튜토리얼 내용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더라도 필요한 쿼리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 해당되는 섹션들은 필수적으로 튜토리얼에서 공부를 해주길 바라고,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어떤 개발자도 모든 쿼리나 모든 펑션의 헤더를 다 외우고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뭔가를 이제 새롭게 배울 때 책을 일단 사죠. 책을 사서 챕터 1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열심히 줄 거가면서 공부를 하는데,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60전에 다 하기 힘들어요. 무슨 얘기냐면 예제 위주로 어프로치를 하고, 그 예제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구글링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SQL 쿼리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,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한 번은 공부를 해야겠죠. 공부를 하고 나서 뭐 어떤 예제 코드 상에서 나오는 SQL 쿼리가 이 부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, 내가 여러 가지 찾아본 바로는 지금 이 튜토리얼 사이트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리고 그 사이트 상에서 바로바로 쿼리를 치고 그 쿼리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에 충분하다고 봐요.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일단 간단한 빅데이터 분석 예제 코드를 따라가면서 구현을 하도록 할 텐데, 사실 그 예제에서는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아주 심플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거나, 아니면 그 답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2주 정도 예제 코드를 돌려가면서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퀘스천에 대한 답을 구할 때까지의 어떤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 보는 거죠. 그러면 총 3주가 남아있는 SQL 쿼리를 쓸 필요 없는 3주가 남아있는 셈이니까, 지금부터 3주 정도 SQL 쿼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내가 올려준 이 동영상은 일단 일주일 안에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튜토리얼 사이트는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,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제시한 섹션 1부터 5까지 10번, 12번, 13번 섹션부터 일단 보고,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그런 준비를 해달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 실제적인 그 강의는 뭐
지금 올려놓은 동영상 1시간 정도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일단 그거를 1시간 정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.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지금 알려준 튜토리얼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한 2, 3주 안에 SQL 쿼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설명은 내가 설명할 건 여기까지고요.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